네,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 마지막 날이네요. 먼저 저희 방송을 보시고 한 5만 원을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보니까 5만 원 김성호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움병원, 네, 계속해서 1년 넘게 저희 동포세계 후원 협력해 주고 있는데요. 네, 7월 달에도 이렇게 해서 후원 협력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지 않은 이 세움병원, 관절 척추 이 전문 병원이면서 또 종합검진도 해드리고 합니다. 네, 저희 유튜브 방송 보고 여러분들 왔다고 하면은 더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진료도 해주고 또 상담도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좀 두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요즘 한창 관심을 또다시 끌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승준이라고, 네, 여러분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재미동포들은 유승준은 많이 알 것 같고, 네, 중국 동포 분들 중에서는 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준, 어떤 데는 가수입니다, 가수. 한국에서 출생을 했지만은 2002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했죠. 그러니까 아마 그 부모님들이 먼저 그냥 유승준 씨가 12살 때에 미국으로 부모를 따라서 이렇게 이민을 갔고,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유승준 씨도 아마 쉽게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거죠. 유승준 씨는 90년대 후반서부터 가수 활동을 시작을 해서 2001년도에는 KBS 가요대상, PD가 뽑은 최고 인기 가수상도 수상을 했고, 또 SBS 가요대전 네티즌 최고 인기상까지 해서 아주 국민적 인기 스타 가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당시에 이제는 군대를 가야 되는데 유승준 씨가 미국 공연을 다녀와서 군 복무를 하겠다. 군대도 보니까 대구 그 병무청으로부터 이 4급을 진단받았습니다. 4급을 진단받으면은 현역병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공익 공무요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미국 공연에 갔다 오고 나서 공익공무원으로 군 복무를 하겠다고 하고서는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사실 그때 그러니까 그 신체 검사를 받고 병력 대상자가 되면은 출국 금지 대상이 되죠. 그러나 유승준 씨가 그때 미국 공연을 갔다가 다시 들어오겠다, 날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마 이제는 미국을 출국을 허용을 해줬던 것 같은데, 네, 유승준 씨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하고, 네, 여기에 군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승준이가 군대를 기피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했구나.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한국 국정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유승준 씨에 대한 이 국민적 여론이 아주 안 좋았죠. 그렇게 하면서 이 병력 기피자로 낙인이 찍혔고, 이렇게 이제 병력 기피자로 낙인이 찍게 되면은 지금 한국에서는 38살 되기 전까지 한국에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합니다. 병력 기피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이 국민적 정서상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38세가 몇 년 전에 지났죠. 이번에 76년생이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76년생이니까 거의 40대 후반, 50세에 가까운 그런 나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38세 이후가 지나서 그러니까 벌써 그것도 몇 년 전인가 2010년도 이후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 비자, F4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계속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승씨가 법원에까지, 한국에 있는 법원에까지 뭐 법무부를 상대로 해서 대법원은 유승준 씨에게 이렇게 뭐랄까요,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은 계속해서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최근에 세 번째 지금 또 비자 신청을 했는데 역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유튜브 방송인가요? 유승씨 올린 거 보니까 아주 뭐랄까요, 거친 말을 이렇게 내뱉었죠. 네, 그 얘기를 한번 유튜브 방송에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 지키지 못했어요. 왜? 네. 약속 지키지 못한 게 죄야? 너네는 평생 너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마지막 대법원까지 간 소송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최종적으로 유승준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지금 무슨 장난하십니까? 제가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제가 무슨 아동 성범죄자입니까? 저보고 국민사과를 하라고요? 제가 국민사과를 왜 합니까? 제가 정치인입니까? 전 연예인이에요. 저는 제 팬들과 약속을 한 것이고 그 팬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정작 현존하고 있는 신의 아들들 모르세요? 일명 금수저들 한테는, 그런 힘 있는 사람한테는 지금 병무청 정치인들 뭐하고 있냐고요. 이 일로 인해 20년간 한국 입국 금지는 라는 처분은 너무 가혹합니다라고 빡침의 일격을 날렸다. 정리를 하자면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더라도 법무부가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할 시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게 결론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이제는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영상으로 아주 강하게 이 법무부를 향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포문을 날렸습니다. 네, 근데 이 영상을 본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병력 기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반성, 한때 뭐 무릎 꿇고 눈물도 흘리고 반성도 했었는데, 이게 또 뭐 무슨 적이냐 그러면서 상당히 좀 반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방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유승준 씨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한국에 들어오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승준 씨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병역 문제 논란이 계속 있는데, 2001년까지는 한국에서 가수로서 그리고 각종 연예 프로그램하고 광고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죠. 그리고 2002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해서 한국 국적을 상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 1.5세대로서 만 12살의 나이에 이민을 갔죠.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 이민을 간 거고,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필요에 의해서 선택이자 적법한 권리 행사로 보이지만은 병력을 기피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매체를 통해 확산이 됐다. 자, 해외 이민자에 대해서 병력법에서는 태어난 순간부터 만 18세까지 한국 영토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병력 의무 대상으로 간주를 한다. 이로써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을 한 유승준은 병력 의무 대상이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대구 달서구 지방병무청 거기로부터 신체 검사를 받아가지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은 공적인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후천적 외국 국적 취득자의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 밖에서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고, 그래서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 국제 요청에 따라서 국가와 공적인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으로 출입국 관리법상 제11조에 의거해서 입국이 금지가 되었다. 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동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한번 유승준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법무부가 그러니까 24년도 통계 연보를 지난 6월 27일 날 그 법무부 사이트, 출국 외국인 정책본부 사이트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12월 31일 기준 2024년 이 통계 연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다시 여기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5%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65만 명으로 인구 대비 5.2%를 차지하겠다. 그리고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그 수가 200만 명대를 넘겼습니다. 200만 명대. 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국 국적 동포도 한 88만 명 이렇게 해서 이제 증가 추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2024년 이 통계 연보를 보고서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거를 제가 요약해서 이 시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류 자격별로 보면은 재동포 체류자가 2022년부터 50만 명대를 넘었었는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재동포 체류자가요. 그리고 또 비전문 외국 인력 2-9 고용 허가제 이 취업자도 30만 명대로 넘어섰고요. 그리고 유학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도 18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능가했던 걸 눈에 띄게 볼 수가 있고요. 이 국적별로 보면은 이 중국 국적자가 월등히 많은 가운데 이 베트남 국적자가 30만 명대를 넘어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 이민자 보니까요. 중국 국적자가 33%, 베트남 국적자가 23%입니다. 결혼 이민자를 보면은요. 그러나 혼인 기화자를 보면은 중국이 1879명보다 베트남이 2590명으로 거의 한 1.5배 그 이상 더 많이 그 베트남인들의 한국 기화, 결혼 이민자의 한국 기화가 크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럴 때 이 중국의 혼인 기화자,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그 한국인하고 결혼을 했지만은 한국 국적으로 취득하는 것보다는 영주 자격으로 있으면서 중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쪽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고, 베트남인들은 한국인과 결혼을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쪽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수치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화 허가 또는 국적 회복자가 1948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누적 그 획자가 32만 4,362명이었습니다. 기화하거나 국적 회복을 한 사람들을 한국적으로요. 32만 4,362명이었다. 그리고 최근 연도 보니까 이 기화자는 연간 1만 한 3, 4천 명대, 그리고 국적 회복자는 3,000명대를 보이고 있다. 1년에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외국 국적 동포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88만 명, 국적별로 보면은 중국 국적자가 64만 명이고요. 체류 자격별로 보면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자가 55만 명,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8만 명의 외국 국적 동포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중국 국적자가 64만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또 체류 자격별로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자가 55만 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에 보면은 영주 자격자도 한 12만 명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방문 취업자는 10만 명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 현황을 볼 때 이 수도권 집중화가 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이 70만 명입니다. 70만 명.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서울 지역은 41만 명. 그 인천, 충남 이쪽 지역은 13만 명대. 그래서 이 수도권 지역에 많이 모여들고 있는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재동포 체류 자격이 55만 명이라고 했는데요. 이 거소지 신고 현황 지역별로 보면은 경기도가 한 24만 명, 그리고 서울이 약 15만 명. 역시 재동포 체류 자격자들도 수도권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법 체류자는 2023년에는 42만 명이었는데요. 2024년은 39만 명. 그래서 한 3만 명,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은 불법 체류자가 태국인이 13만 명이 넘고요. 베트남인이 7만 7천 명, 그리고 중국인이 6만 1천 명 정도 됐습니다. 이 중국인 중에는 중국 동포보다는 뭐 우리가 한족이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이 재동포, 그러니까 외국 국적 동포의 불법 체류자 수는 한 1만 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난민 인정 신청자가 1994년도 이후 12만 2천 건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심사 완료자가 6만 5천 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해준 게 1116건. 상당히 적게 해준 거죠. 네, 12만 2천 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1116건이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2209건이었다. 그리고 6만 1,900건 이상이 불인정을 받게 됐다. 이만큼 이 난민 인정은 까다로웠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 통계 연보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는 6월 30일 마지막 날인데요. 네, 여러분들 또 6월달 잘 보내고 7월부터는 더 힘차게 여러분들에게 또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변장 김용필이었습니다.